건강하려고 매일 챙겨 먹던 음식 때문에 72세 어르신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좋다는 음식이 나오면 꼭 메모해 두셨고 시장에 가시면 그 재료들을 꼭 사오셨습니다. 특히 이 음식이 혈관에 좋다더라, 저 음식이 뼈에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일주일 내내 그 음식만 드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할머니는 심한 어지러움과 구역질로 잠에서 깨셨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놀란 가족들이 119에 전화를 걸었고 할머니는 그날 새벽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많이 드신 음식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셨어요. 바나나요. 칼륨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3-4개씩 먹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우리 몸의 장기들, 신장, 간, 심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니어 분들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가 낮은 5번째부터 가장 주의해야 할 1번째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걱정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음식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또 대신 어떤 음식을 챙기시면 좋은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입니다. 바로 자몽이에요. 자몽이요? 자몽이 비타민C도 많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몽은 분명 좋은 과일이에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고 상큼한 맛 때문에 아침에 드시기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자몽이 약과 만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이영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자몽을 보시고는 비타민도 챙길 겸 좋겠다 싶어서 한 박스를 사오셨어요. 그날부터 아침마다 자몽 반 개씩을 드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르신은 갑자기 온몸에 근육이 아프고 소변색이 콜라처럼 진해졌습니다. 놀라서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혹시 최근에 자몽 드신 적 있으세요? 알고 보니 자몽이 고지혈증 약의 효과를 비정상적으로 높여버린 겁니다. 약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서 근육이 손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녹는 병입니다. 심하면 신장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약이 몸속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중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자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해지는 약이 무려 85가지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면역억제제, 일부 항암제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자몽은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분께 여쭤보세요. 둘째, 자몽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스로 만들어도 그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셋째, 자몽 대신 오렌지나 귤을 드시면 비슷한 상큼함을 즐기시면서도 안전합니다. 오렌지와 귤에는 그 문제 성분이 거의 없거든요. 4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왜 뽀빠이도 시금치 먹고 힘이 세졌잖아. 네, 맞습니다. 시금치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 엽산이 풍부해서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전북에 사시는 74세 박순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시금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금치 나물,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무침, 거의 매일 시금치 반찬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시금치가 피도 맑게 해주고 변비에도 좋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식은땀이 나고 구토까지 하셨어요. 응급실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신장에 돌이 생긴 거였습니다. 바로 신장 결석이에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딱딱한 결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신장에 쌓이면 돌이 되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시니어분들이나 예전에 결석을 앓으셨던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아예 안 먹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조리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째,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세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생으로 드시는 샐러드보다는 살짝 데친 시금치 나물이 훨씬 안전해요. 둘째, 시금치를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7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면 소변으로 옥살산이 잘 빠져나갑니다. 셋째,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 예전에 결석이 있으셨던 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위험도 3위 음식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인데요. 바로 소금에 절인 음식들입니다. 젓갈, 장아찌, 절인 반찬, 짜게 담근 김치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은 이 음식들 어떻게 드셔오셨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충남에 사시는 76세 최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젓갈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밥 한 그릇에 새우젓 한 숟갈만 있으면 반찬이 필요 없다고 하셨죠. 아침에는 짠지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멸치젓을, 저녁에는 오징어젓을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더니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 있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80을 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나트륨 때문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우리 몸에 물을 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 속에 물이 많아지고 그만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의 원리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나트륨을 2000mg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이게 소금으로 치면 약 5g 찻숟갈로 하나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젓갈 한 숟갈에는 보통 1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젓갈 2숟갈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넘기는 겁니다. 여기에 된장찌개, 김치, 장아찌까지 더하면 나트륨 섭취량은 훨씬 더 올라가죠. 대한고혈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효과가 더 크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젓갈이나 장아찌는 밥 한 끼에 한 가지만 드세요.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면 나트륨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둘째, 국이나 찌개의 국물은 적게 드시거나 아예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나트륨의 대부분이 국물에 녹아 있거든요. 셋째, 간을 할 때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 마늘, 양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적응됩니다. 넷째, 시중에 파는 저염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염 간장, 저염 된장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잠깐 여기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시니어 건강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부모님께 이 영상 공유해 드리시는 것도 큰 효도가 됩니다. 자, 이제 위험도 2위입니다. 바로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같은 음식들입니다. 햄이 왜 위험해요? 단백질 보충하려고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근육이 줄어들기 쉬우니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공육에는 단백질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겁니다. 경남에 사시는 70세 한미자 어르신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 준비가 번거로우셨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햄을 많이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햄 2조각에 달걀 프라이, 점심에는 소시지 볶음밥, 저녁에는 햄, 김치찌개, 일주일에 가공육을 거의 매일 드셨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대장의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경고하셨어요. 가공육 섭취를 줄이시지 않으면 나중에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가공육이 위험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햄이나 소시지가 분홍색을 띠는 이유, 바로 이 성분 때문이에요. 아질산 나트륨은 고기가 상하는 것을 막고 색을 예쁘게 유지시켜주는 방부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 높은 나트륨입니다. 가공육에는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햄 2조각에만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포화지방입니다. 가공육에는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이에요.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정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0g이면 햄 2~3조각, 소시지 하나 반 정도예요. 그렇다면 가공육은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물론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일주일에 1에서
2번, 그것도 소량만 드세요. 매일 드시던 것을 주 1회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둘째,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드세요. 닭가슴살, 삶은 달걀, 생선구이 같은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셋째, 가공육을 드실 때는 채소를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에는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 프라이팬에 구워 드시기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음식이에요. 바로 생채소 주스, 그러니까 녹즙입니다. 녹즙이 1위라고요? 건강의 상징 아니에요?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녹즙이나 생채소 주스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의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니어분들에게 녹즙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정숙 할머니 기억하시죠? 바나나를 많이 드셔서 응급실에 가셨던 분이요. 사실 그 할머니가 응급실에 가신 진짜 이유는 바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케일, 시금치, 샐러리, 당근을 갈아 만든 녹즙을 한 컵씩 드셨어요. 거기에 바나나까지 더해서 갈아 드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셨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셨어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녹색 채소와 바나나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결국 할머니 몸속에 칼륨이 쌓이고 쌓여서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이처럼 녹즙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칼륨입니다. 케일, 시금치, 샐러리, 비트 같은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한두 입 먹을 때는 괜찮지만 이걸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쌓여서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 응고 방해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죠. 부산에 사시는 71세 정동환 어르신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심방세동이라는 심장질환 때문에 혈액 응고방지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녹즙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경미한 뇌경색이었어요. 녹즙의 비타민 K 약효를 방해해서 혈전이 생긴 거였습니다. 세 번째, 세균 오염 위험입니다. 생채소는 익히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괜찮을 수 있지만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네 번째, 옥살산 문제입니다. 아까 시금치 말씀드릴 때 옥살산 이야기했죠? 녹즙에 시금치나 비트를 넣으면 옥살산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 결석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녹즙을 자주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녹즙은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첫째, 신장 기능 검사를 먼저 받으세요. 60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씩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여과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혈액응고방지제를 드시는 분은 녹즙을 피하시거나 드시더라도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셋째, 녹즙 대신 익힌 채소를 드세요. 채소를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면 영양소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위험 요소는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굳이 녹즙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양을 줄이세요. 큰 컵으로 한 컵씩 드시지 마시고 작은 컵으로 반 컵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줄여주세요. 자,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몽, 시금치, 소금에 절인 음식, 가공육, 그리고 녹즙이었죠. 그러면 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고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가 적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도 칼륨이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고구마에도 칼륨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녹즙처럼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 정도는 건강한 분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천에 사시는 69세 이춘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당뇨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어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셨는데 밥을 줄이니 허기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과자를 드셨는데 혈당이 더 올랐어요. 그때 영양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게 찐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에요. 흰쌀밥이나 과자보다
아침마다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춘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작은 고구마 반 개를 찐 다음 드셨어요. 3달 정도 지나니 공복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허기도 덜 느끼게 되셨습니다. 고구마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포만감이 높아서 식사량 조절에도 좋습니다. 고구마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튀기거나 설탕을 넣어 조리하면 건강 효과가 줄어들어요. 하루에 중간 크기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추천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시금치가 걱정되시는 분들 브로콜리로 바꿔보세요. 브로콜리도 녹색 채소지만 옥살산 함량이 시금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신장 결석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73세 김영철 어르신은 예전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시금치를 피하셨는데 채소 섭취가 줄어드니 변비가 생기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브로콜리를 권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은 일주일에 3, 4번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 변비가 좋아지셨고 결석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또 비타민C, 비타민K,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끓는 물에 2에서 3분만 살짝 데치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송이 부분뿐 아니라 줄기도 함께 드시면 좋아요. 줄기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주먹 반 개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은 달걀입니다. 가공육 대신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으시다면 달걀만 한 게 없어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5세 정수님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입맛이 없으셨어요. 밥을 많이 못 드시니 기운이 없으셨고 자꾸 살이 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근감소증 초기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달걀 섭취를 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개씩을 꼭 드셨어요. 입맛이 없을 때도 달걀 하나는 꼭 드시려고 노력하셨죠. 6달쯤 지나니 체중이 조금 늘었고 기운도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또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뇌 건강에 좋은 콜린도 들어있습니다. 달걀이 콜레스테롤 높이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1에서 이 개의 달걀은 건강한 성인의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물론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달걀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프라이로 드실 때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시고 반숙보다는 완숙이 소화에 좋아요. 하루에 1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추천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이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강태수 어르신은 관절이 안 좋으셔서 고기를 잘 못 드셨어요. 씹기가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셨는데 아들이 고등어를 자주 구워다 드렸습니다. 고등어는 살이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셨어요. 어르신은 일주일에 2에서 3번 고등어 구이를 드셨습니다. 1년쯤 지나니 건강검진에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굽거나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튀기면 좋은 기름이 빠져나가고 나쁜 기름이 들어가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드시면 좋고 한 번에 손바닥 반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시가 걱정되시면 고등어 통조림도 괜찮아요. 뼈까지 부드럽게 드실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는 자몽이었어요. 약과 함께 드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4번째는 시금치였습니다. 옥살산 때문에 신장 결석 위험이 있으니 꼭 데쳐서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3번째는 소금에 절인 음식들이었어요.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양을 줄이시고 저염 식품을 활용해 보세요. 2번째는 가공육이었습니다.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가끔 소량만 드시고 대신 신선한 단백질을 챙기세요. 그리고 1위는 녹즙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혈액 응고방지제 드시는 분은 특히 주의하시고 익힌 채소로 대신해 보세요. 대신 챙겨 드시면 좋은 음식도 알려드렸죠.
고구마, 브로콜리, 달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음식들은 안전하면서도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리법, 섭취량,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한 정보입니다. 이미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분과 상의하신 후에 식단을 바꿔주세요.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만으로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그래서 더 어떻게 먹느냐 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버텨줬지만 지금은 우리가 몸을 돌봐줘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신 것 중 하나만 먼저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확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